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멈췄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늘 서윤은 대구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틀림없이 샤워기 소리였습니다. 1초, 2초. 그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감이라는 건 논리보다 빠릅니다. 머리가 계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버립니다. 태훈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소파 위에 낯선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이 빠져나왔습니다. 서윤은 태훈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욕실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태훈은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공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태훈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빠르게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태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서윤은 거실 끝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태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미안해. 언제부터냐고.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쯤 됐어. 태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러다녔습니다. 강태훈은 45세였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50%가 수술실이었고 나머지 50%가 당직실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일상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이 먼저였고 기념일도 당직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태훈의 삶이었고 그게 태훈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윤과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태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1년. 그동안 태훈은 밤마다 당직실에 있었거나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번이었어. 그러다 자주 됐어. 거의 매일.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태훈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살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졌습니다. 스위치가 내려가듯이 그냥 꺼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태훈은 깨달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까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두 소리 중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지금 이 소리라는 것을. 관계는 그날 밤 이미 끝났습니다. 태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은 평소와 똑같이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넥타이를 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윤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오전 수술을 3건 마쳤습니다. 점심을 먹고 외래 환자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세무사 사무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서윤 명의로 된 계좌, 결혼 이후에 생긴 자산들. 태우는 수첩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적었습니다. 사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꺼진 그것이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서윤은 두 번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우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들었어? 얘기하자고. 지금은 바빠. 매일 바쁘잖아. 매번 그 소리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에서였습니다. 서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들어오자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훈은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의자를 당기는 척하면서 피했습니다. 상담 받아보자. 나 알아봤어. 부부 상담이라는 게 있더라. 태훈은 밥을 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태훈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서윤에게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남자가 분노를 내려놓으면 두 가지입니다. 용서했거나 완전히 포기했거나. 태훈은 후자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태훈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증거 수집, 재산 목록 작성,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태훈은 메모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했습니다. 혹시 아직 화해 의사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없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윤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태훈은 재킷을 걸었습니다. 서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잡지 마. 여보, 이서윤 씨. 그 호칭에 서윤이 굳어버렸습니다. 태훈이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윤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서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기다렸습니다. 박준혁. 센터에서 만났어. 언제부터 감정이 생겼어? 처음엔 그냥이었어.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 1년 동안. 자기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는지 알아? 나는 혼자였어. 옆에 있어도 혼자였어. 태훈은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더 조용했습니다. 알아.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먼저 사라진 거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문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울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태우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서윤의 말이 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라진 거잖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이 배신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태우는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 특유의 방식으로 이혼 서류를 보낸 것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윤이 수령 확인을 했습니다. 태우는 사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태훈 씨 되시죠? 이서윤 씨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응급실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황 발작으로 입원하셨고요.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중입니다.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우는 수술 가운을 벗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술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충돌했습니다. 가야 한다. 가지 않아도 된다. 그는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담당 전공의가 태훈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공황 발작이 있었고요. 손목에 자해 흔적이 있습니다.
얇게 그었는데 다행히 깊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입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거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전공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응급처치 중에 복부 초음파를 찍었거든요. 난소 쪽에 종양소견이 있습니다. 크기도 작지 않아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태우는 멈췄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난소 종양. 양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기라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태훈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바로 흘렀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미안해.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훈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나갔고 그것을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아팠다고 해서 배신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달랐습니다. 치료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픈 건데 외면하고 가버리는 것은 태훈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신념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훈은 산부인과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 아는 선배였습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내 쪽 환자인데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내분이야? 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보자. 태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서윤이 있는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가운도 벗지 않은 채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관계는 끝났습니다. 태훈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원할 때만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강태훈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2주 후에 잡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성과 악성의 경계 단계였습니다.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이었습니다. 태훈은 선배에게 최선을 부탁했습니다. 선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당일 태훈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수술실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딱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4시간 후 선배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출혈이 좀 있었어. 생각보다 유착이 심했거든. 지혈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봉합은 했어. 오늘 밤이 고비야.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중환자실에 올라간 서윤은 그날 밤 2번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태훈은 복도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수술 없이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간신히 넘긴 것이었습니다. 태훈은 하루에 한 번씩 병실에 들렀습니다.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회진하는 의사처럼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말을 걸려고 했지만 태훈은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훈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서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액이 떨어지고 있었고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정리하려고 서윤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개인 병원 연락처를 옮겨 적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첫 줄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태훈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수술 전까지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
서윤이 말했던 이름. 메시지 기록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입원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태우는 읽었습니다.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몇 줄만 읽었는데도 충분했습니다.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태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 확인은 달랐습니다. 희박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가능성, 어쩌면 정말로 끝냈을 수도 있다는 그 작은 여지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태훈이 앉아있는 걸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왔어?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뭔가를 느낀 듯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저기, 오늘 죽 나왔다고 했는데 다 먹었어?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야. 한 번이고 멈추는 거야. 근데 1년이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연락했으면 그건 선택이지.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은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수십 년을 걸어다닌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서윤은 살아남았습니다. 재수술 없이 회복됐고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태훈이 데리러 왔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고 잠깐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훈은 짐을 들어주고 차에 태워준 것 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훈은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했어. 죽을 뻔하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 이번엔 진짜 달라질 수 있어. 상담도 받을게. 뭐든 할게. 태훈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결정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앉아봐. 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훈도 마주 보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이혼 서류 최종 제출 완료했어.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정리해놨고 이 집은 당신 명의로 넘겨놨어. 내 짐은 이미 정리했고 서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법적, 별거 상태가 인정됐어. 나머지 절차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행하면 돼. 여보, 이미 다 정리했어.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12년이잖아. 태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2년. 그것이 맞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년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보였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이 아주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안 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12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거 알아. 내가 없었던 것도 알아. 내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을게. 근데 내가 없는 자리를 그 방식으로 채운 건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것도 1년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료는 끝까지 챙겨줄게. 정기 검진도 내가 확인할게.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관계는 이제 없어. 서윤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잘 살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태우는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그 층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강태우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과 배신 사이에서 태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